사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이 큰데요. 오늘 중국과 미국은 전략 경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 말씀 드리기 전에요. 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납포를 해왔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사실은 NLL 주변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 일반 해경이라든가 우리 군 당국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사실은 우리 영해에 와서 조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뭐 한두 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새카맣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선들이 사실 이게 자꾸 옴으로써 그쪽에서 꽃게처리라 아마 그렇죠. 그러겠죠? 꽃게처리도 그렇고 그서의 어선들의 어민들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획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여기에서 분노를 해서 저 중국 어선들이 연평도 이북 소위 NLL 2단 요쪽에 즉 아주 교묘하게 정박해 있는 중국 어선을 어민들이 손수 가서 잡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민들이 직접 잡았을까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요즘 꽃게가 사실상 없답니다. 귀하고. 이유가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른바 이제 싹쓸이를 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까 새카맣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뭐 주로 이제 연평도 주변하고 서해 5도 주요 5도 이쪽 지역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래 볼 때 이제 그쪽이 주로 이제 이 꽃게가 많이 잡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어선들 경우는 좀 이 등록된 어선들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어선들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마구잡이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류들을 그야말로 제한 없이 그야말로 삭슬이하는 형태로 해버리다 보니까 첫째 당장 소위 뭐 꽃게라든가 이런 게서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꽃게가 자란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사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해경이라든가 이런 당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일조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중국 어선을 뭐 2대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데리고 두 척을 납포했다. 한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해경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지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NLL 근접 지점에서.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이 중국의 선박이라 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또 많은 선박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해경 당국이나 또 우리 해군 당국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뭐 납포를 한다든가 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이 많은 양이다. 또 그 다음에 더 민감한 것이 NLL 주변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까이까지는 북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적인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한 지역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중국 어선이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선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이제 1년, 2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천적으로 막기는 이제 첫째 이제 중국 당국한테 많은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법 어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노력한다고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가 특히 중국 어선들의 여러 가지 해양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천하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중 간의 직접적인 그 이런 그 해양 이런 그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을 외교적인 노력을 가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그게 또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NLL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예. 이것이 좀 더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면은 특히 남북한이 중국 어선을 이런 그 불법 조업하는데 함께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방안도 사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남북 관계가 볼 수가 좋다면 있죠. 그런 문제도 그렇죠. 논의를 해볼 수 지금 있는 거 상황은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네. 오히려 북한이 NLL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어선 우리 어부들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해경 당국이라든가 우리 군 당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다행히 저희 어선들이 그 별일 없이 그러니까 네네. 중국 어선을 납포를 해서 이제 해경에 네네. 넘겨서 다행인데 네.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NNL을 조금 넘어갔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북한이 사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네. 우리 어선이 뭐 NLL을 넘었다든가 자기 해상 경계선을 넘었다든가 네. 이런 거로 해서 뭐 납포해 간다든가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빌미를 주세요.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선들도 우리 해경 당국에서 사실 허가를 받지 않고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자, 그 중국 어선 납포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며칠 전부터. 네. 왜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 그것은 이제 예. 사드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 이것을 뭐 협의를 중단했다든가 앞으로 배치 자체를 완전히 포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협의하는 그런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그 샹그릴라 대화라든가 이런 네. 게 있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낌새를 아마 중국이라든가 네. 러시아 측에서 뭔가 느꼈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것이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군의 한국에다가 네.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 외교적인 그 행보를 보였고 또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샹그릴라 대화라는 게 그러니까 제15차 아시아 안보 회의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그 북한 제재 문제,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서 이제 거부하는 예. 그런 성토를 한다든가 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외교적으로 성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이 사드 배치 당위성 네. 뭐 이런 것이라든가 이래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드 배치 문제보다는 북핵의 제재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목청을 높인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우회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이번에 그 미중 대립 때문에 북한 제재 문제가 좀 제대로 이번에 논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뭐 여기 지금 이제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유엔 네. 안보리에서 일단 그 결의가 나왔고 예. 그 결의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또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자, 여기에서 좀 더해 가지고 네. 미중 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머리를 맞댔다면은 뭐 최상의 효과를 갖는 그런 회의가 됐겠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아마도 그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네. 건 여타의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라든가 네. 뭐 남사군도 관계되는 이런 문제들 그죠? 남중국에 있어 가지고 뭐 네.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감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좀 뭐라 그러나 옅어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오늘 케리 장관이 이제 개막사에서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북핵 문제를 일단 꺼냈습니다. 네. 이게 그 중국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그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드 배치 자체가 사드 배치가 독립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는 대북 제재와 어떤 면에서 별개로 대북 제재의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은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네. 사실은 그 중국은 이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를 어떤 면에서 별개로 해서 이걸 그야말로 네.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자기들의 그 군사 안보적인 위해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그런 그 장소가 됐다, 장이 됐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이번에 그 샹그릴라 대화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소위 의도했던 그런 네.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어떤 협력적인 그런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는 네. 조금 그 미비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저희 그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고 언론도 네네. 좀 헷갈리는 게 지난 네. 4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논의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사드에 대한 뭐 특별하게 네. 지금 뭔가 강조를 해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차원에서 군 당국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예. 사실 있습니다. 지금 실무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무슨 뭐 결정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사드를 배치하는 장소 문제가 결정됐다는 둥 뭐 이런 그 이것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밝힐 계제는 아니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아시지만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지금 견제하고 네. 어떤 남중국해 문제 같은 거에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참 뭐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사드 배치 문제는요, 우리 역시도 미국 당국하고 이것을 협의하는 그 내용의 네. 기본은 뭐냐? 네. 역시 우리의 안보, 군사적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그다음에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는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사드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러한 견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만약에 이런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이 반대를 한다든가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보복 태도를 보인다든가 하는 네. 것은 저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중국의 일방적인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전혀 필요가 없고 단순히 미국의 이익, 군사적 이익이라든가 특히 네. 전략적 이익을 뭐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그 사드를 배치한다. 이래 판단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고 막아야 되겠지만 역시 사드의 어떤 그런 그 북핵 문제를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한다. 우리 안보 이익에서 이 부합한다는 안보 거죠. 이익 차원에서는 네.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거의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그 나름대로 그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이 지난번에 방중을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나온 말이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김정은 그 방중 자체는 그렇게 급선무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국도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제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고 예. 또 북한은 북한대로 소위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네.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옛날 대국의 아련에서 자기의 정권을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사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 자체가 스스로 공고화시키는데 거기에 더 초점이 가 있지 않느냐. 자, 예.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방중 특히 그 정상 방문 김정은의 정상 방문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뭐 그럴 가능성도 아직 였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방중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 중국 어선의 불법 초원 문제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사드 논의 관련한 얘기를 정영태 개건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